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한 잔소리입니다. 자, NCS 문제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한 문제 풀기 위해서 5, 6분 잡고 있을 수는 없죠.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지문을 길게 주거나 내용을 복잡하게 주는 경우 어쨌든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답을 찾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반대로 지문이 짧고 내용이 간단한 경우 역시 어쨌든 1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어렵게 찾게끔 만듭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A. 지문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다 그러면 답은 쉽습니다. B. 지문이 짧고 내용이 간단하다 그러면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카톡 대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길다고 겁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왜? 답은 쉬우니까요. 지문이 짧다 그러면 오히려 이때 겁먹어야 합니다. 답은 어렵다 이렇게 공식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무엇을 짚어야 하나? 발문, 지문, 선택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것을 발문 또는 질문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꼭 머릿속에 넣어줘야 합니다. 자, 지문 또는 본문인데 이것이 팩트 역할을 합니다. 팩트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 지문과 선택지의 관계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자, 발문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발문, 지문, 선택지 있는 법을 별도로 내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발문 어쨌든 간에 머리와 꼬리입니다. 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머리와 꼬리입니다. 선택지 마저도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고 마세요. 중간에 안 읽어도 됩니다. 자, 하쌤이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그랬을 때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하나 던집니다. 이슈 또는 문제를 던지고 그러고 나서 이거 위주로 글을 쭉쭉쭉 전개해 가다가 꼬리에서 이 이슈를 한 번 더 정리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전문가들은. 자,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만나는 그 글은 아무나 쓴 글이 아니죠. 전문가들이 쓴 글 가운데서도 아주 잘된 것을 골라서 사용하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이것만 읽히면 됩니다. 선택지마저도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으십시오. 중간에 안 읽어도 됩니다. 자, 지문에 문단이 하나인 경우 머리, 꼬리 읽으면 답이 툭 튀어나오죠. 언어란 단어 반복했었죠. 그리고 문명이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문명과 언어의 관계죠.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답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문단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문단이 3개 있다 그러면 첫 문단의 머리 그리고 읽지 말고 마지막 문단의 머리와 꼬리 위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머리 꼬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바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준거를 확보하라. 이게 뭐냐면 객관식 문제는 준거 없이는 문제 출제할 수 없습니다. 준거는 판단 기준과 근거의 합성어죠. 지문에 답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답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그것에 따르면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울림의 대상 그 길을 찾았었죠. 그러면 출제자는 달팽이관, 진동, 파동 이와 같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답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나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이 필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필요 없죠. 그래서 자꾸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문제풀이 방식을 좀 틀어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자, 이 학생은 나이가 34살입니다. 이 문제에 정확하게 울리에다 기하고 연결해서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친구죠. 이 학생은 인강을 듣거나 특강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내 책을 2번 읽고서 원하는 공기업 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어쨌든 간에 기존의 틀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하쌤은 문제풀이 접근 방식으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왔던 그 방식에서 키워드 추출을 더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추출법으로 보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항들의 방식입니다. 발문에서 지문 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택지로 가버립니다. 지문을 읽지 않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되짚기 방식, 그래서 선택지와 지문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여하튼 3가지 방식을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NCS 필기시험 통과를 위한 명심사항, 결국은 잔소리죠. 첫 번째, 특정 공기업만을 위한 NCS 있다 없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합니다. 코레일만을 위한 NCS가 별도로 있다면 1+1은 3이라는 명제 별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건 성립하지 않죠. 두 번째, 기본 틀을 다져야 합니다. 자, 이 친구 대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보이스콜 기능을 사용해서 공부했는데 원하는 신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친구와 대화할 때 틀이 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에게 틀만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3군데 합격했습니다. 원하는 신보 같죠. 자, 밑에 있는 이 친구는 신한은행 합격했습니다. 특강에 참여했었는데 특강에 참여하기 전에는 오답노트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특강 참여한 이후에는 왜 그게 답인지, 즉 답인 이유를 알고서는 다른 문제 바로 넘어갔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고 좋은 결과를 내는 여하튼 효과를 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여하튼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NCS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100점 만점 의미가 없습니다. 커트라인 넘어가는 안정권에 드는 점수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80점 정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와 답을 외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학습 방법입니다. 어쨌든 기본 틀을 익히고 그리고 문제풀이 방식을 익히면 문제 답 암기하지 않아도 되죠. 대신에 기본 틀과 문제풀이 방식을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체화시켜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CS 10개 영역은 각기 분리된 행태가 아닙니다. 즉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나는 NCS를 크게 의사소통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과 수리로 쪼개서 보는데 자, 수리를 뺀 나머지는 전체 문제 해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근보 후기죠. 근보는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수리 이 3개만 시험을 치는데 수리 문제 또는 문제 해결 영역에 자원관리, 즉 최단 거리, 최소 비용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는 경제 원칙 측면에서 전체를 봐달라고 하는 주문이죠. 그래서 수리를 뺀 나머지는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발문에서 집필할 것 연습하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발문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말한 대화가 있다 그러면 다 읽지 말고 머리를 보십시오. 머리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빠듯한 회사 예산 이것만 까먹는 골칫덩어리 같은 일, 이 2가지가 전체죠. 회사 돈이 없답니다. 그리고 일도 일같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1번과 2번은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사회공헌팀 봉합하자 그러면 충돌하죠. 돈이 없는데 홍보 강화하자 역시 충돌하죠. 3번은 지표를 바꾼답니다. 그러면 눈 감고 앙호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없는 돈이지만
가치 있게 쓰자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발문에서 무엇을 묻나 역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 원인 진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꾸만 스트레스 호소 이것을 찍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짜기 위해서 원인을 짚으라고 하는데 상황만 짚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틀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나 특별한 조건이 있냐. 자, 발문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1순위, 2순위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1순위, 2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1순위는 인구수 곱하기 자동차 대수죠. 2순위는 자동차 대수분의 도로 연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쉬울까? 1순위 계산이 더 쉬울까? 2순위 계산이 더 쉬울까? 자, 이 데이터에서 이 공식대로 보면 가분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앞에 이 문제는 2장에서 키워드 관련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마치게 되는데 2장 공부하기 전에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하면서 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2장 학습이 더 쉬워지겠죠. 화이팅 하십시오.